안녕하십니까? 국민주치 오한진입니다. 오늘은 동안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동안이란 젊은 얼굴을 말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얼굴을 우리가 동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안, 과연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도 가능할까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안은 젊어 보이는 얼굴을 말하죠. 우리가 이 동안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햇볕에 의한 노화, 그 광노화라고 하는 것이 이 동안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항산화 영양소가 충분하냐, 이거에 따라서도 동안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유전적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경험을 해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예민한 성격은 유전적인 요인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민할 경우에 자제가 예민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감성은 부모한테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든지 아토피가 있다든지 하는 것도 연관이 되고요. 그 중에서 피부랑 연관이 많은 것은 햇볕에 알레르기가 있느냐, 광과민성이 있느냐, 또는 피부의 두께나 피부의 색깔과도 이런 유전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유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노화는 개인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조직과 세포마다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속도 차이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과 질병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노화, 즉 동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노화를 조금 천천히 막을 수 있느냐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인 요인의 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신적인 얘기인데요. 이 정신적인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일, 무서운 사건, 물론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정확한 스트레스의 정의는 그런 사람, 그런 일,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수술 자국과 같아서 평생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감정의 상처라는 것은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여러분이 조그만한 상처를 다시 받게 되면 그 예전의 상처와 합쳐져서 여러분을 또다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의 상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을 겪었을 때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감정이 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감정이 작은 사람들은 이 상처도 작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남자는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걸 잘 모르죠.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한계만큼 여자들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가 여자들은 육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식스 센스라고 합니다. 6번째 센스.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맛도 있고 느낌도 있고 터치감도 있고 하죠. 이 육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크기가 바로 이 육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감정이 크다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도 쉽게 확인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아주 빨리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남편들의 모습을 한 5분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남편이 오늘 저녁에 나가서 뭘 하려고 저러고 있구나를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여자들을 아무리 오래 쳐다보고 있어도 저 여자가 뭘 하려고 저러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육감이라고 하는 감성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상처를 받은 이후에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지. 나 스트레스 안 받아요. 과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는 감정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또는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어떤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편해지는 것이 해결 방안입니다. 즉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행복을 원하기 때문이죠. 큰 행복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큰 성공이 와야만 큰 행복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일들이 오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의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물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성취했는데도 불행하다고 자꾸 느끼는 걸 말하는 거죠. 행복하다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행복의 패러독스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끝없는 욕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큰 행복보다는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 조그마한 일로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고 우리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중독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와 또는 다른 사물과의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태석 신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은 그 아프리카의 그 아주 어려운 지역에 재미있고 즐거움을 만들어주고 그 즐거움에 스스로도 몰입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히 현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끝없이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스트레스, 즉 감정적인 상처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동안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광과민성 또는 광노화라고 하는 것이죠. 햇볕에 의한 노화는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한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양산을 쓴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든지 또는 색깔 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신다든지 하는 것들은 바로 이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동안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만 동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동안은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